자, 이렇게 해서 하늘을 나타내는 기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호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 하나를 만드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만들어질 수많은 한자들, 수많은 문자들, 그 문자들이 존재할 기반, 터전을 마련했다는 데에 이 점주자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하늘을 나타내는 기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한자는 자연스럽게 땅을 나타내는 한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 배경에는 왜 하늘을 만든 다음에 땅을 만드냐? 이것은 이 옛사람들의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의 의지에 있는 땅을 나타내는데 역시 우리가 하늘을 나타내는 기호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하늘을 나타낸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땅을 나타내는 기호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한자를 만드는 주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땅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한자를 만든 분들은 땅을 나타낼 때에 과연 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땅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늘을 점 하나로 이렇게 나타낸 것처럼 땅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있을 텐데 이분들은 땅을 땅 홀로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늘의 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늘에 있음으로써 존재하는 두 번째, 땅의 짝, 이런 개념으로 땅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땅을 나타내는 글자를 별도로 독자적으로 독립된 글자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하늘과 짝하는 존재로서의 땅의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타내는 기호를 선 것, 땅을 나타내는 기호를 누운 것,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땅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늘과 더불어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기호를 만들 때도 이 하늘의 짝하는 땅, 땅의 짝 하늘, 이 두 개를 하나의 세트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자는 선 것으로서 하늘을 나타내고 이것은 누운 것으로서 땅을 나타냅니다. 말하자면 땅을 상징해서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을 설명하면서 하늘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이렇게 두 개의 기호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에는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와 달, 해와 별, 또는 해와 물, 아버지와 어머니, 남자와 여자, 낮과 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짝의 관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 세상에 관계를 만들어갈 때에, 관계를 이해해갈 때에, 처음 이해할 때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것들을 개개의 것들로 만약에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정말로 많은 것들을 나타내는 기호를 아유, 갑자기 물이 마셨어. 자, 이렇게 땅을 나타내는 기호를 만들면서 독자적으로 땅을 나타내는 기호만을 만든 게 아니라 하늘과 짝하는 존재로서의 땅. 그래서 언제나 하늘을 상징하는 기호를 만들고 거기에 짝하는 땅, 이렇게 짝의 관계로 하늘과 땅을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타내는 기호로 이렇게 서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하늘의 상징 기호,
땅을 나타내는 기호로 누운 것을 만들고 이것을 땅의 상징 기호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들이 실제로 한자에서 자기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꼬즐, 곤, 한일. 자, 이것은 아주 원초적인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짝의 관계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두 개의 상징 기호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과 땅이라는 관계를 이해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서로 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해와 달, 해와 별, 해와 물, 아버지와 어머니, 남자와 여자, 낮과 밤.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이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하늘의 속성을 가진 이런 종류의 것들을 양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땅처럼 여자처럼 물처럼 달이나 별처럼 이런 속성을 가진 것들을 음이라 불렀습니다. 따라서 이 짝으로 된 관계가 얼마나 많이 되든지 간에 이 하늘과 땅을 나타내는 기호를 만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양에 속해 있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걸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에 속해 있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걸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기호 체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음양의 하늘과 땅으로 상징되는 음양의 상징 기호를 만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은 크게 보면 전부 음양의 관계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생명을 가진 것들은 모든 존재들이 다 이렇게 음양의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어서 동양에서 음양 철학의 토대가 되고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 기호가 바로 서 있는 것, 누운 것이 됩니다.